7장 황금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진정한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 황금률을 깨닫고 잘 적용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황금률에 대해서는 모든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과 진정한 철학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황금률을 강조하셨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고 말씀하셨다. 이 규칙이 율법서와 예언서에 나오는 모든 규칙들 가운데 으뜸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교도들은 황금률이라고 불렀다. 많은 설교가 황금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지만 황금률의 깊은 뜻을 제대로 해석하여 담아내는 설교는 드물다. 황금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적이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목표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성공의 핵심 열쇠다. 지금부터 황금률을 적용했던 사람들의 삶을 분석해 보겠다. 그 분석을 통해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던 정신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성공학에 대한 연구에 전념했던 앤드류 카네기부터 시작해보자. 그는 사업을 시작할 때나 성공한 후에나 일관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다. 거대한 철강 사업을 일으키고 막대한 돈을 모은 그는 자기 자산의 사용과 분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성공하게 된 것은 지식과 인간관계 덕분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 비결을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앤드류 카네기는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행복까지 생각했다. 자신의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던 성공 철학을 20년 동안 완성하여 8권의 책으로 발표했다. 그는 개인적인 성공과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수백, 수천만 명을 성공과 부의 길로 이끌어 주었다. 이렇게 황금률의 가치를 깨닫고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황금률을 적용한 삶을 살아온 덕에 그의 영향력은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었다. 1929년 10월 21일 에디슨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공 축하 기념 행사를 가졌다. 그에 비하면 로마의 개선 행군이 초라할 정도였다. 로마의 승리가 영향을 미친 세계는 지구 한편에 제한된 나라에 불과했지만 에디슨의 발명에 칭송을 보낸 세계는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였기 때문이다. 이전에 천재 개인에게 그런 찬사를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세계가 처음으로 그의 평화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50주년을 맞이했다. 이 평화적인 승리에는 승자 뒤에 묶여 따라오는 포로도 없었다. 감사와 기쁨으로 환호하는 함성만 있을 뿐이었다. 에디슨은 1879년 저장된 에너지를 백열 전구를 통해 빛으로 전환함으로써 밤에도 빛을 밝혔다. 이 사건을 독일의 역사학자 루드비히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발견한 이후 인류는 두 번째 불을 발견했다. 인류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에디슨의 전 비서였던 알프레드 테이트는 말했다. 디어본에서 헨리 포드가 에디슨을 위한 축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행사는 웅장함에서뿐만 아니라 에디슨의 커리어 역사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이벤트를 재현하는 기발한 행사라는 점에서도 차별적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에디슨을 기리는 연설을 했다. 오늘 저녁 필라델피아의 독립기념홀 모형의 기둥에 있는 방에서 에디슨을 기념하기 위한 만찬이 개최되는데 이 만찬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그의 업적을 축하하며 기쁨의 시간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에디슨은 답례사를 하려고 일어서는데 감정이 복받쳤다. 모든 청중이 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는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상태에서 그 자신을 위한 연설을 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제대로 알려지고 그를 아는 사람들의 칭송을 통해 정당하게 보상받게 된다는 증거였다. 에디슨은 그의 성취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그의 모토는 행하라, 말로 하지 말고였다.
그는 언제나 나한테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시간 낭비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느라고 자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갖지 못했다. 또한 평생 동안 노동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자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그의 일생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그것도 자신이 받을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온전히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는 선물이었다. 세상에서는 황금률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그에 관한 수만 개의 설교가 행해졌다. 하지만 황금률은 단순히 믿기만 하거나 생각에서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실천을 통해서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부터 황금률이 주는 몇 가지 혜택에 대해 설명하겠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동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황금률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혜택의 목록을 만들어 보았다. 인간의 행동에 황금률을 적용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기본적인 동기들이 작용하는지 알아보자. 1. 사랑. 황금률은 모든 감정 중 가장 큰 감정인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 이기심, 탐욕, 질시의 감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한다. 황금률을 통해 표현되는 사랑의 동기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자유의지로 따르도록 만든다. 사랑의 동기는 인류가 하나임을 온전히 깨닫도록 해준다. 이는 이웃에게 미친 손해가 결국 자신의 손해이며 이웃에게 베푼 친절과 호의가 결국 자신에게로 향해진다는 깨달음에서 온다.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당연히 황금률을 실천해야겠지만 그것을 넘어 내가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황금률을 실천해보자. 2. 이익. 이 동기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동기지만 종종 이기적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황금률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적 소득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금전적 소득은 그 소득을 제공하는 상대편의 선의에 의해서 얻어진다. 내가 소득을 바라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나의 호의나 친절을 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에게 주는 감사의 표현인 셈이다. 나에게 돌아올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한 행동이라면 진정한 황금률이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행동이지만 상대방의 선의로 인해 돌아오는 이익을 뜻한다. 3. 자기보호. 자기보호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다. 자기보호라는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욕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서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의 규칙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반응을 유도해낸다. 따라서 황금률은 다른 사람들의 호의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보호를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4. 몸과 마음의 자유를 위한 욕구. 나의 이웃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내 자신도 몸과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공동유대가 있다.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소득이 아닌 비정상적인 소득이나 불로소득을 바라는 사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자기 몫의 손실을 줄이고 남에게 떠넘기려는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몸과 마음의 자유를 얻도록 돕는 사람은 그 자신도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싶다면 자유와 평안을 이웃 그리고 친구들과 공유하는 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5. 권력과 명성에 대한 욕구. 권력은 다른 사람들의 협조에 의해서만 생긴다. 명성도 다른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권력과 명성은 자신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 자신이 얻는 이익에 비례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그만큼의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은 권력과 명성을 성취하고 지킬 수 없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권력과 명성은 다른 사람들의 호의적인 협조, 즉 황금률의 적용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부를 얻기 원한다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얻는다는 로터리 클럽의 슬로건을 참조하라. 어떤 형태의 관계에서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지 않으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그대로 행해야 한다. 이게 바로 황금률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성공하고 싶다면 단순히 황금률을 믿지만 말고
실천해야 한다.